안녕하세요. 파라깡통에서 재기한 주식갱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장 이 주가지수와 이 종목들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식 투자를 계속 할 때면은 이 시장과 주가지수 그리고 종목들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은 분명히 갖고 종목 선정을 하던 아니면 지수를 분석을 하시던 이런 접근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시장과 종목을 바라보는 큰 틀의 관점은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 같은 경우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해온 그런 경험, 그리고 제 투자 매매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분명히 저와 또 다른 개인분들 간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먼저 시장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의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투자자별 매매 형태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클 것입니다.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 중장기 투자자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씩 이렇게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시장이 파동을 그리면서 하락과 상승은 나올지언정 결국 지수와 종목은 우상향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계시겠죠. 그리고 저것처럼 스윙 투자를 하는 이런 매매자들, 종목을 매수해서 며칠 또는 1, 2주까지 보유하시는 이런 스윙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시장에서 가장 예민하게 주가지수의 움직임을 체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윙 투자라는 것 자체가 일봉상의 이런 추세를 먹고 나오는 매매잖아요. 한마디 한마디 이런 짧은 일봉상의 추세를 먹고 그리고 5일선이 깨질 때 매도를 하던 이런 추세를 먹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 바라보는 그런 관점 자체가 상당히 예민하고,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방송에서 주가지수를 우리 코스피든 코스닥 차트 펼쳐놓고 좋은 얘기보다는 상당히 예민하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하락했을 땐 항상 어디를 지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상승했을 땐 어디 정고점을 돌파하는지를 꼭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어디 이평선이 저항이 될 수 있기에 그 이평선이 저항을 뚫는지 그것을 꼭 체크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예민하고 또 부정적이고 또 비판적이고 또 어디 지점을 어떻게 해줘야 지수가 오를 수 있는지, 그것은 이런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추세를 지키느냐 유지를 하느냐를 꼭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또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주가지수에서 가장 자유로운 매매 방법이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단타 매매 많이 하시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주가지수가 내일 당장 어떤 악재로 인해서 종목도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것을 종목을 보유하고 홀딩한 채 다음 날로 넘어가느냐, 차라리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해서 신경 안 쓰고 다음 날 좋은 종목 찾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단타 매매 종목을 선정하는 가장 큰 전제 조건들이 거래량이 터진 종목, 거래 대금이 터진 종목, 또는 이슈가 있는 테마주들, 이런 급등주들, 이런 거에서 짧게 끊어먹고 나오는 것이 단타 매매잖아요. 결국 주가지수 시장의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매매할 종목이 나오고 또 오버나잇 하지 않아서 마음이 편하고 이래서 단타 매매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처럼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이렇게 가장 큰 것이 투자자별로 매매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저도 몇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만은 우리 종목을 보유하신 이 개인 투자자분들, 어제 이 뉴욕 증시 다우와 나스닥 늦은 시간까지 체크를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늦은 시간까지 이 뉴욕 증시를 체크를 했는데 그것은 어제 뉴욕 증시가 5%까지 하락이 나왔다가 다행히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줄이고 21선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21선 부근까지 와서 종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이 나스닥이나 뉴욕 증시가 만약에 최저가인 5%에서 마감이 되지 않더라도 3% 4%에서만 마감이 됐더라도
우리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장 코스닥 같은 경우 금요일날 마이너스 3.75%로 하락했다가 0.93%, 21선을 지지를 하고 그리고 5일선까지 회복을 한 채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하였죠. 그런데 뉴욕 증시가 2차 하락이 나온다? 우리 시장 월요일 시장부터 만약에 뉴욕 증시가 2차 하락까지 나왔다면 이 21선을 시초가부터 갭 하락으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금요일 시장에 많이 종목 지수를 끌어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뉴욕 증시가 이렇게 빠졌다. 그랬을 때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장중에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뉴욕 증시가 2차 하락이 연이어 나온다면 우리 시장이 이렇게 조금씩 끌어올리다가는 상당히 큰 폭의 월요일장에 하락폭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다행히 21선 위치까지 이렇게 상승으로 종가를 마련했지만 저는 항상 시장을 보는 관점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시장에서 참여하는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어떻게 하면 손실이 나지 않는 매매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매매 투자 스타일 자체가 스윙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당장 매수를 했을 때 위에 저항대는 없는지 아니면 21선을 당장 아직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회복하는 움직임이 눈에 확연히 들어왔을 때 그랬을 때 적극적인 매매가 더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뉴욕 증시도 한번 보게 되면은 뭐 위에 이평선, 1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그리고 중요한 바로 이 꺾인 5일 이평선 누군가에게는 다행이다. 21선을 회복을 해줄 만큼 올라왔구나. 월요일부터 적극적인 매매를 해봐야겠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21선을 아직 완벽히 회복은 못했네. 그리고 꺾인 이 5일선을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켜주는 움직임이 나와주는지 거기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는 해놔야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자, 시장을 또는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저처럼 뭐 스윙 투자를 하기 때문에 추세를 유지하는지 이탈했을 시 회복을 어떻게 해주는지 각 이평선들 정배열 추세를 만들어 주는지 이러한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스윙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상당히 어떤 점이 나쁠까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가지수뿐만 아니라 종목을 바라볼 때에도 항상 이 종목은 좋은 점이 뭘까 보다 이 종목은 차트를 봤을 때 머리 위에 어떤 저항 이평선이 있을까 또 주봉으로 봤을 때 어떤 저항이 있을까 또 월봉으로 봤을 때 어떤 위에 저항 이평선이 있을까 또 캔들의 전고점은 저항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수급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또 연달아 매도하지는 않을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시장과 종목을 보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앞으로도 또 우리 선생님들도 오랫동안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은 시장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다 보면은 우리가 종목을 꼭 보유한 채 다음날까지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다음날 주가지수가 시초가부터 강했을 때 종목들도 갭상승 뛰잖아요. 그 갭을 못 먹는다는 그런 불안한 심리가 있고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종가 매매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종목을 보유한 채 오버나이트 하는 것. 다음날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는 시장은 언제든지 이런 정배열 추세 구간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죠? 5일선도, 10일선도, 20일선도 이쁘게 이렇게 정배열을 만드는 이런 구간대가 분명히 올 것이고, 이런 데에서는 좀 주식 비중을 높일 수는 있지만은 또 지금과 같이 이런 불안정한 모습에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 현금도 확보해낼 수 있는 그런 투자 스타일을 꼭 갖고 가셔야 된답니다. 이것은 뭐냐? 시장을 바라봤을 때 긍정적인 관점보다는 항상 시장과 종목을 비관적인 관점을 갖고 그 종목에 어떤 점이 안 좋은지, 어떤 악재가 있는지 그것을 먼저 찾아볼 것이고, 그리고 주가지수도 볼 때에도 항상 어떤 점이 안 좋은지, 차트를 봤을 때도 위에 어떤 저항이 있는지, 이것이 확실하게 21선에 안착은 한 것인지, 이렇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시장과 종목을 계속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우리에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조금씩 높아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장을 긍정적으로 또는 시장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그래갖고 좋은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놓치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것과 확인하고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챙겨놓고 또 매수할 때는 한 번에가 아니라 나눠서 사고, 이런 식으로 시장에 접근을 할 때에는 꼭 부정적이고 안 좋은 점은 무엇인지 그것이 차트상의 모습으로도 볼 수가 찾아봐야 될 것이고, 또 종목에서도 차트와 이 종목의 안 좋은 점은 무엇인지를 꼭 중점을 둬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을 높일 수 있고 시장에서 좋은 날이 올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